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제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유수입니다. 자, 이번 14강부터는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1강부터 3강까지 하이패스5에 탑승하기 위해서 승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드디어 드넓은 알고리즘의 바다로 출항을 해서 자, 4강부터 13강까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물론 4강과 13강 사이에는 출제될 만한 알고리즘들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잔잔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14강부터는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볼 거예요. 자, 이번 하이패스 강좌의 특징은 이전에는 그 본 강좌가 따로 있고 기출해설 강좌가 다 따로 있었어요. 기출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2005년 4회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출 문제가 응용돼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아예 본 강좌 안으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따라서 뭐 따로 본 강좌 듣고 기출 강좌 따로 듣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기출 문제로 본 강좌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자, 이러한 기출문제를 제가 난이도에 따라서 자, 잔잔한 파도라고 해서 14강부터 27강까지의 내용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왔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 제가 어떻게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똑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제가 기출문제를 어떠한 과정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28강부터 32강까지 자, 이 내용은 정렬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필기에서 배웠던 선택정렬, 버블정렬, 병합정렬, 삽입정렬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뭐 거친 파도라고 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마지막 이제 태풍을 만납니다. 자, 우리 33강부터 35강까지 약 3개의 강좌인데 진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진수, 십진수 변환하는 거, 보수, 진법의 덧셈. 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리즘으로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필기에서 진법, 아우, 짜증나서 포기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필기 시험을 합격해 왔는데, 아, 이놈의 진법 끝났나 했더니 또 여기에서 자, 진법을 변환하는 또는 보수를 만드는 또는 진법의 덧셈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알고리즘을 공부할 겁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태풍을 건너면 이제 모든 정보 처리에 어려운 산은 다 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번 시간 14강부터는 이제 모든 강좌가 14강부터 35강까지는 전 강좌가 기출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제목을 보면 쉬워요. 자, 제목 보시면은 1부터 100까지의 합과 차가 교차로 반복되는 이러한 수열입니다. 자, 수열 문제가 가끔 나와요. 수열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문제는 자, 우리 공부했죠, 이미. 기억나세요? 분수수열에서 스위치 변수 공부했잖아요. 스위치 변수를 가지고 더했다 뺐다 기억나시죠? 이번에 그거예요. 그러면 야, 이번에 쉽겠네. 그죠? 설명할 거 없겠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느끼실 게 뭐냐면 야, 진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이래서 어렵구나. 이래서 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합과 차가 교대로 반복되는 알고리즘은 스위치 변수만 잘 이해하시면 간단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이제 기출문제 2009년도에 출제됐던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순서들을 보니까 진짜 기발한 생각을 순서대로 옮겨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자, 알고리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쭉 해서 플러스 99 마이너스 100 이런 수열의 합계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공부했잖아요.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고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자, 두 가지가 계속 교대로 반복될 때는 스위치 변수 쓴다라 했죠. 그죠? 뺄셈 덧셈 뺄셈 덧셈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죠? 자, 따라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뺐다 더했다 이걸 교차로 수행하기 위해서 스위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스위치 변수가 0일 때 빼게 1일 때 더하게 0일 때 빼고 1일 때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도 만들면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순서도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순서도예요. 이거를 뭐 해설해 드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자, 보세요. i의 초기값 0을 줬고 썸의 초기값 0, 스위치 변수의 초기값 0을 줬어요. 자, 물론 준비기호에 한꺼번에 그냥 줬어요. 자, 그러면 i는 0에서 시작해서 i는 i 플러스 1을 해서 i는 100까지 갑니다.
선증가가 됐으니까 i가 100보다 작으냐라고 묻는 거죠. 가장 기본형이죠. 만약에 그냥 얘들이 스위치 변수 이런 게 없다면 그냥 i는 i 플러스 1하고 썸에다가 i를 누적하고 그리고 100까지 반복한 다음에 썸을 출력하면 1부터 100까지 합계가 출력될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했다 뺐다를 해야 되니까 스위치 변수를 이용했죠. 그죠? 스위치 변수 0을 넣어놓은 다음에 0이냐 물어서 yes이면 yes로 내려왔을 때는 썸 플러스 i를 하고, 자, 스위치 값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스위치 값이 1일 때는 이쪽으로 와서 썸 마이너스 i를 수행하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더하고 이쪽에서는 빼도록. 자, 당연히 0이냐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다면 스위치 값을 다시 1로 바꿔야 다음에는 이쪽으로 올 거니까 스위치 값을 1로 바꿔주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번엔 스위치 값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번엔 스위치 값이 1이었으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가려면 스위치를 다시 0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디버깅을 대충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i가 0에서 시작하죠? 자, i는 i 플러스 1로 1 증가하니까 0에서 1이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변수 값은 지금 얼마입니까? 스위치 변수 값은 초기값 0을 넣어놨죠? 자, 따라서 스위치가 0이냐 yes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썸 플러스 i가 얼마가 수행되나 보세요. 자,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초기값 얼마 넣었습니까? 0을 넣었죠. 썸 플러스 i라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1이 계산되죠? 자, 따라서 1회 전에 0 플러스 1이 계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서 0 플러스 1을 해도 상관없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썸 플러스 i가 오는 거예요. 0 플러스 1이 1회 전에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썸의 초기값이 중요해요. 여기서 0이니까 0 플러스 1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썸 플러스 i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1로 돌리면 다음에 돌아왔을 때 2가 되겠고, 자, 2일 때는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2는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3이 되고 3은 더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고,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자, 이거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죠? 우리 이미 스위치 변수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두 개의 순서들을 살펴볼 건데, 자, 똑같은 문제인데 기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서 쭉 해서 자, 플러스 99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순서들을 작성하라는 이야기인데 순서들을 보시면 막막합니다. 스위치 변수도 안 보여요. 스위치 변수가 없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구현해라 그러면 뭐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뺐다 댔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어요.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해서 짝수일 때는 더하고, 홀수일 땐 더하고, 짝수일 때는 빼고, 홀수일 때 더하고, 짝수일 때 빼고, 그렇게 만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i는 i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그 i 값이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해서 짝수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짝수일 때는 썸에다가 i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할 때는 홀수란 이야기니까 홀수일 때는 더하고, 그죠? 홀수일 때는 더하고, 그죠? 짝수일 때는 빼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스위치 변수를 이용하는 게 가장 간단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스위치 변수 값을 봤지만,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기능사 기출 문제인데 쇼킹합니다. 스위치 변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쭉 봤더니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하는 부분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 뭐냐 도대체.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순서들을 봤다면, 자, 대충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마지막에 y값을 출력했다는 거. 따라서 이 수열의 합계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y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y를 봤더니, 자, y는 하고 여기서 y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 수열의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n과 비교를 해서 종료를 했죠. n과 비교해서. 그러면 대충 찍어보는 거. n과 비교해서 종료를 시켰네. n이 이놈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종료를 했네. 자, 그러면 가만 봤더니 1부터 쭉 가서 100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우리 통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통박 굴려보는 거예요. 자, n을 얼마 비교할까? 100과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이제 n 변수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n 변수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n 변수 어디 있어요? n을 0을 초기값을 줬죠. 그래 놓고 여기서 n 플러스 1을 했네? 자, 그러면 2번 정답 나오잖아요. 답 하나 찾았어요. 2번에 들어갈 거 보이십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n이라고 하는 변수는 0에서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되는 변수가 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을 100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5번 답도 찾았어요. 100. 그렇죠?
아, 그러면 이번에 들어갈 거보다. 그죠? n은 n 플러스 1밖에 없잖아요. n은 일씩 증가하는 누적연산. 자, 답 두 개 찾았습니다. 아, n이 0이고 n은 n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n을 100과 비교하네? 자, 그럼 봤더니 n값이 0이고 여기서 n은 n 플러스 1 했으니까 n이 선증가가 됐네. 그죠? 선증가가 됐다면 여기에 기본형은 뭐가 되겠어요? n이 10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서 yes이면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n을 100과 비교해서 작으냐라고 했죠? 작으면 돌아가라. 아, 이거잖아요. 그죠? n이 100보다 작으냐.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여기다가 yes를 쓰고 여기다가 no를 쓰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분기문이 n 대 100이라고 나오면 n과 100을 비교해서 자, 여기에다가 관계연산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 100보다 작으면 99일 때 돌아와서 100을 처리하고 100이 되면서 나가니까 크고 나갔다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 기본형이잖아요. 아, n 변수를 봤더니 0에서 시작했고 n은 n 플러스 1 계속 일씩 증가하네. 그 100까지 가야 되니까 선증가가 됐으니까 여기 기본형은 n이 100보다 작으냐네. n이 100보다 작으냐니까 100이 들어가야 되고 n이 100보다 작으면 돌아가고. 아, 맞네. 그러면 끝났어요. 틀릴 게 없잖아요. 이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1번과 3번, 4번이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5번하고 2번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n변수의 변화값. 충분히 시험장에서 이 정도는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S변수가 뭐고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더했다 뺐다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n변수가 0이고 자, n은 n 플러스 1로 2씩 증가시켜서 n이 100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찾았어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요 값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 지금 여기 뭐 3번 구하는데 얘가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y는 y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없다고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자 말이죠. 그러니까 줄여버리는 거죠. 줄여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n값만 가지고 돌려보면 n을 0을 줬죠. 그래놓고 n은 n 플러스 1을 했죠. 그죠? 자, n은 n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 플러스 1 했고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y 플러스 n이죠. 그죠? 자, 그러면 y는 y 플러스 n이 수행될 거 아닙니까? y는 y 플러스 n. 자, 요놈 빼보자 말이에요. 얘도 없다고 생각해보자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보세요. n이 0이죠. 1 되죠. y의 초기값 0을 줬죠. 그러면 1회 전에서 0 플러스 n을 하면 0 플러스 1이 계산되겠죠? 그리고 100이 안 되니까 돌아오겠죠. 1위로. 그죠? n 플러스 1로 돌아오죠. 그럼 n값이 2가 되죠. n값이 2가 되고 또 n을 y에다 누적하니까 여기다 2가 누적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n이 3이 되죠. 자, y에다가 n을 누적하니까 여기다 3이 누적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아, 가장 기본형으로 100가지 합계가 y에 누적되겠죠. 그죠? 자, 지금 형태가 갖춰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만 처리하면 되는 거냐면 뺐다 더했다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는 계속 덧셈만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순서대로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얘만 실행될 거 아니에요. 얘만. 아까 우리가 스위치 변수를 쓸 때는 이쪽에서 플러스 i, 이쪽에서 마이너스 i. 그죠? 썸은 썸 플러스 i, 썸은 썸 마이너스 i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처리문이. 그런데 지금은 처리문이 하나죠. 이 한 놈을 가지고 계속 실행이 될 건데 요 놈이 더하기 n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n이 돼야 되고 더하기 n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n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값이 이 결과값이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와 같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가 않단 말이죠. 아까는 여기다가 플러스 i 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i 하는 처리문이 두 개가 나와서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하니까 더했다 뺐다가 되는데 지금 이 순서도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계속 여기서 반복되면 얘가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얘가. 그러면 얘가 반복될 때 플러스 n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n이 돼야 되고 플러스 n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n이 돼야 되겠죠. 바로 그걸 처리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요거겠죠. 요거. 그러면 여기 들어와야 될 게 y에다가 그냥 n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더해서 y에다가 더하랍니다. 근데 지금 n값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0,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정상적으로 n값이 가고 있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n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그죠? n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n에다가 얘가 n이잖아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여기다가 이 n값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2를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고 3의 이 n이라고 하는 3값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3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n값이 4가 될 거 아닙니까? 4라고 하는 n값에 뭔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자, n이 양수일, 짝수일 때를 보세요. n이 2예요, 지금. n이 2인데 2를 마이너스 2로 만들려면 얼마 곱해야 돼요? 이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잘 보세요. 문제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n값은 0에서 다음에 1이 될 거고, 그 다음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계속 정상적으로 지금 n값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값은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은 3이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얘는 5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순서도를 봤더니 n값에다가 뭔가를 곱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1이 되느냐?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되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면 2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이 3을 만들려면 얼마를 곱해야 3이 됩니까? 2를 곱해야 3이 되죠? 4를 마이너스 4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 5가 되려면 그냥 2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나왔어요, 답이. 여기서 곱해지는 요 놈이 한 번은 1이 돼야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죠? 1일 때는 1이 돼서 곱해져야 되고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서 곱해져야 되고 3일 때는 2이 곱해져야 되고 4일 때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은 1이 돼야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한 번은 1이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여기가 쭉 보니까 뭔가 S값을 안 썼어요. 그럼 이제 통박 굴려보는 거예요. S가 왜 있을까 이게? 여기 들어갈 게 S밖에 없나? S를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S의 초기값이 얼마가 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1회전에 Y값이 0이죠. 그럼 1회전에 지금 이 순서도대로 돌리면 디버깅 해보면 Y값 0을 초기값 줬고 N이 1이 됐죠. 여기서 0에서 N이 1이 됐죠. 그래서 2를 S값을 곱해서 어떻게 하니까 자, 우리가 0 플러스 1이 1회전에 계산되겠죠. 그러면 N값이 1인데 뭔가를 곱해서 S 곱하기 N한 값이 1이 나오려면 S의 초기값은 얼마? 그렇죠. 2를 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야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S의 초기값을 2를 줬습니다. N값이 1이 됐어요. 그러면 Y는 0이니까 0 플러스 1, 1은 1. 0 플러스 1이 계산되잖아요. 됐나요? 그럼 S값이 1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를 굴려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S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딱 봤더니 S는 S 곱하기 뭐가 됐네? 자, 그러면 조금 전 S가 1이었는데 S값이 1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1로 바뀌려면 얼마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여기 들어갈 값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 순서도 알고리즘의 핵심이 뭐냐면 S라고 하는 변수값을 1을 초기값을 주죠. 그죠? 이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해 나가면 1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결과가? 근데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된단 말이에요. 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결과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을 초기값으로 여기서 준 다음에 여기서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 S값에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1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1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쉽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N값 찾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일단 딱 봤을 때 N이 100까지 간다는 걸로 100을 찾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건 Y니까 여기에 이 수열의 합계가 누적돼야 된다는 것도 찾았어요. 그럼 N이 100까지 가려면 N을 0을 초기값 준 다음에 여기서 N은 N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요 놈만 가지고 돌려봤더니 자, 요 놈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 돌려봤더니 n이 1이 되고 그다음에 y에 누적되고 그죠? 요 놈 빼버리면 그다음에 2가 되고 y에 누적되고 3이 누적되고 4가 누적되고 계속 가면 100가지의 누적 합이 구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뺐다 더했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가만히 고민해 봤더니 자, n값이 정상적으로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0에서 1이 됐고 1에서 2가 됐고 3이 됐고 4가 됐고 5가 됐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가더란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얼마를 곱해서 n의 얼마를 곱해서 이 처리가 계속 반복될 때 한 번은 더해줘야 되고 n값이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n값이 1일 때는 더해져서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n값이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n값이 3일 때는 3이 나와야 되고 4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5일 때는 5가 나와야 된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요 놈이 나오고 얼마를 곱해야 이 놈이 나오냐 봤더니 1을 곱하면 요 놈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 놈이 나오고 그죠? 다시 1을 곱하면 요 놈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 놈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변수는 가만 보니까 s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s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s를 넣어보면 그럼 s라고 하는 값은 1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다음에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이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계속 교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일단 먼저 봤더니 1회전에서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게 y값이 0이기 때문에 0 플러스 이 결과값이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회전에서 0 플러스 s 곱하기 n의 값이 자, s 곱하기 n 이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0 플러스 1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0 플러스 1이 y에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근데 s값은 정해졌어요. 지금 1이죠. 지금. 그러니까 n값은 1이죠. 그러면 s의 초이값 얼마를 줘야지만 1이 돼요? 그렇죠. s의 초이값을 1을 줘야지만 1회전에서 1은 1이 돼서 1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0에 1이 누적되고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n값은 이제 2가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2는 빼야 된단 말이에요. 2는 빼야 되니까 s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만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s값은 초이값 1을 줘보고 여기다 s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넣고 여기서 1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s에다 곱하는구나. 자, 스위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이 교대로 바뀌게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S변수예요. S변수 1. 그 다음에 여기다 S를 곱하고 그래서 n에다 S를 곱해서 양수음수를 교대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S는 1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1이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반복하는 방법은 S값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사 문제라고 하지만 이 S변수의 역할. 그러나 이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신다면 이 정도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요거 자주 볼 거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가 연산이 교대로 반복될 때 이전에 배웠던 스위치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변수 하나의 값을 1과 마이너스 1로 교대로 바뀌게 하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1 값을 계속 곱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1이 되니까 계속 1 마이너스 1이 교대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낸 순서도예요. 그러면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맞게 돌아가는지. 자, 보세요. n과 y, s 변수가 있습니다. 0, 0이 있고 s는 초이값 1을 줬어요. 자, 그러면 n은 n 플러스 1 되면 1 되겠죠? 자, 그러면 y에다가 s 곱하기 n이니까 s 곱하기 n, 1, 1은 1이 y에 누적되니까 1이 되겠죠. 자,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1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s가 되겠죠. 5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s하고 n을 곱합니다. 자, s는 마이너스 1, n은 2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그거를 y에다가 더한 거니까. 자, 보세요. s 곱하기 n을 하면 s값은 마이너스 1이고 n값은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y값에 누적하니까 y는 1이 되고 요놈 곱하기 요놈 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한 결과 요 결과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리고 y에는 지금 1이 있어요. 자, 따라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s는 s값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됩니다.
자, 당연히 S가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N값 3으로 증가하겠죠? 자, 그래 놓고 S와 N을 곱해요. 자, S는 1, N은 3이니까 1, 3은 3이 되죠. 자, 그 3을 Y값에 누적을 합니다. Y는 1인데 1, 3은 3이니까 자, 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 다음 S가 되고요. 4가 되겠죠? 자, S하고 4 곱하면 4, 1은 4,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4를 2에 더하면, 그죠?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자, 요놈, S 곱하기 N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요 결과가 마이너스 4. Y에 2가 있으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1 되고요. S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로 증가할 거고요. 자, 1호는 5, 5, 1은 5니까, 자, S 곱하기 N 값은 5가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놈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5보다 작으냐? 지금 5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자, 5보다 작으냐? 그러면 노가 되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Y값 출력해라. 그럼 3이 출력되죠. 자,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뭘 출력한 거예요, 지금?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의 합계죠. 그죠?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이고, 거기다 플러스 3 하면 2가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 5 하면 3이 되잖아요. 그죠? 아, 바로 그래서 Y값은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순서도 제대로 된 거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S변수 때문에 어려우셨을 건데, 자, 이 S변수는 앞으로 많이 볼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처음 보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교대로 바뀌게 될 때 스위치 변수도 있지만, 변수 하나의 값을 1과 마이너스 1로 교대로 바뀌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나중에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2차원 배열에서 달팽이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태로 교대로 바뀔 때 1과 마이너스 1로 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1 값을 계속 곱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공부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룰루랄라 갔습니다. 자, 시험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공부했던 1부터 100까지의 더했다 뺐다 수열이 나왔습니다. 자, 2009년 2회 산업기사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은 쇼킹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 이렇게 공부했지만 또 지금 이 순서도 보면 또 새로워요. 쉬운 문제 아닌데 이때 2009년 2회 산업기사 시험 끝나고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이 뭐라 했냐면 처음에 쉬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장 막상 들어갔는데 무슨 기능사 문제도 아니고 1 더하기 2 마이너스 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쉽다. 근데 순서도 간단해 보였어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었더니 안 풀리는 거예요. 당황했죠. 근데 시간 많잖아요. 그죠? 2시간 반입니다. 산업기사는. 그러니까 기사는 3시간이고. 그래서 열심히 막 대입해갖고 막 해본 거예요. 결국은 풀어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황했는데 풀다 보니까 답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 우와, 토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멀미 날 겁니다. 잔잔한 파도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1부터 100까지의 정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 똑같네? 그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죠? 똑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뭘 다르게 했냐면 우리 이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했는데 지금 요놈은 뭐냐면 양수의 합과 음수의 합을 구분해서 저장하래요. 그러니까 양수 1, 그 다음에 3, 더하기 5. 양수는 항상 더해서 따로 저장하고 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놈은 따로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두 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양수들 저장되는 변수하고 음수들 저장되는 변수를 따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볼게요. 자, 문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이전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선 지금 양수, 음수 합계를 따로 구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가 양수니까 양수 합계로 누적하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 음수니까 음수로 누적하고 얘는 양수니까 양수로 누적하고 얘는 음수니까 음수로 누적해요. 근데 순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양수는 홀수, 음수는 짝수. 그쵸? 아하. 그러면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죠.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구분해서 짝수 따로 더하고 홀수 따로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짝수 홀수 구분할 때 모드 함수 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드 함수를 써서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를 보면 짝수 홀수 판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순서도를 딱 봤더니 와,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죠? 그죠? 전혀 이상한. K가 스위치 변수인가? 그래서 스위치 변수라고 봤더니 그러면 만약에 K가 스위치 변수라면 여기서 K가 0을 줬어요? 여기 0이냐 물었겠죠? 그럼 이쪽으로 오면 처리를 하고 K값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K값 돌려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이상하다. 전체적 모양을 봤을 때는 아싸가 우리를 외쳤단 말이에요. 이 문제 쉽잖아요.
그리고 순서도 대충 딱 봤더니 스위치 변수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으니까 아싸가 우리를 외쳤는데 이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천천히 멀미가 나기 시작하더니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풀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분들이 처음에 어려웠지만 풀어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풀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S변수의 초기값을 특이하게 마이너스 1을 줬어요. 자,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보통 초기값은 1 아니면 0을 주는데 이렇게 특이한 초기값을 줬을 때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J의 초기값을 1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2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어드 변수를 따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2분은 짝수, 어드는 홀수. 아까 짝수, 홀수, 양수, 음수 따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출력하는 거 봤더니 2분을 출력하고 어드를 출력하네요. 그죠? 그러면 짝수 합 여기에 저장하고 홀수의 합을 여기 저장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홀수는 양수고 짝수는 음수니까 음수는 여기에 저장될 거고 양수는 여기에 저장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들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딱 보면 분석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딱 눈에 보이잖아요. J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해서 100까지 가야 되는데 J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 아하, 요 놈이 J구나, 요 놈이. 그쵸? 요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J 변수 빨리 찾아보는 거죠. J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네? 그리고 J를 봤더니 초기값 2를 줬죠. 그러면 선처리 했겠구나. 그죠? 선처리 후증가 방식이니까 등호가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J 초기값 2를 준 거죠. 만약에 J가 선증가라면 0을 초기값 주고 앞쪽에서 J는 J 플러스 1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J 1을 줬어요. 그러면 빨리 찾아야죠. J는 J 플러스 1이 어딘가 있겠죠? 봤더니 아니네, 아니고 여기 J는 J 플러스 1 들어갈 리가 없고 아하, 딱 보니까 여기에 J는 J 플러스 1 들어가겠네. 그리고 나서 봤더니 J를 1을 주고 처리 다 끝내고 나서 후증가 됐네요. 그러면 공식에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초기값 1 주고 먼저 선처리하고 J는 J 플러스 1 후증가가 되니까 J는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하. 그러면 6번 답 찾았죠? 답 찾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험장에 왔습니다. 아싸가 우리를 외치고 순서도 봤더니 지금 멀미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J 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J 1 주고 선처리하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J는 J 플러스 1이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밖에 없네. 그래서 후증가가 됐구나. 후증가니까 J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나 찾았네. 뭔가 이제 막 희열감이 이제 생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6번 정답 찾았어요. J는 J 플러스 1.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또 깜깜해져요. 이상하다. 스위치 변수인데 그럼 K가 스위치 변수인가? 그래서 0을 초기값 주고 여기서 그럼 0인가 묻나? 그럼 여기다 0을 넣어보는 거죠. K는 0이냐 물어요. 그럼 0을 초기값 줬으니까 0이냐 물었으니까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여기로 오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뭐 더하는 거 여기다 빼는 거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K가 스위치 변수라면 여기다 뭐 이제 더하는 연산 넣고 여기다 빼는 연산 넣었다면 그 밑에 처리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K가 0이냐 S로 0이어서 1로 왔다면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K는 1이라고 하는 K 값을 1로 바꿔주는 게 여기 어딘가 처리문 하나 더 나왔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다면 K가 1이라는 거니까 이 밑에 다시 K 값을 0으로 바꿔주는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K 변수가 스위치 변수가 아니네? 그쵸? K 변수는 스위치 변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J 값 찾았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J 값만 가지고 돌려보자고요. J가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J는 여기서 J 플러스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또 구합니다. 그래 놓고 S는 뭐하고 구한 다음에 G는 J 곱하기 S를 하래요. 그래서 K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서 뭔가 J 값이 누적되겠죠? 자, 여기 2분이나 또는 어드 변수에 J 값을 결국은 누적시킬 건데 그러면 J 값은 정상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자, J는 어차피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J는 J 플러스 1 되면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 처리하고 이제 여기서 J 값은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J 값은 100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만 봤더니 요상한 놈이 하나 나왔어요. 요거.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J값 가지고 대입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J값이 처음에 1이죠. 이래전에. 여기다 J값에 1을 넣어봐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J값이 지금 1입니다. 그때 이 결과값이 얼마 나오나 봤더니
1을 2로 나누면 0.5죠. 그죠? 1을 2로 나누면 0.5잖아요. 근데 인티저 정수 붙였으니까 요 결과값 0 나오죠. 0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0이는 0이니까 저 결과값이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오죠. 그죠? 자,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서 J값이 2가 되죠? 자, J값이 이제 2가 됐어요.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냥. 자, J값이 여기서 2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J값 2를 대입해보면 2를 2로 나누면 목이 1이죠. 그러니까 인티저 붙여도 1이 되고 1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1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1, 2는 2가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냥 가보는 거예요. 1로 와서 J가 이제 또 1 증가하면 J값 3이 되겠죠? 자, J값이 3이 된 상태에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3을 넣어보자 말이죠. 3을 넣어보면 3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입니까? 1.5죠. 3을 2로 나누면 1.5 아닙니까, 목이? 1.5인데, 자, 인티저 붙었으니까 1이 되고, 거기다가 2를 곱하니까 1, 2는 2. 아, 따라서 결과가 2가 나오네.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J값은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J값 4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기다 4를 넣어보라 말이죠. 4 나누기 2는 얼마? 2가 되죠. 인티저 2가 되죠. 자, 2에다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됩니까? 4가 되죠. 자, 그러면 J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나온 값과 J값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J가 1일 때 0 나오고 2일 때 2 나오고 3일 때 2 나오고 4일 때 4 나오고. 제가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어요. 다시요. 뭔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J값이 1일 때 0 나왔죠. 2일 때 2 나왔죠. 3일 때 2 나왔죠. 4일 때 4 나왔어요. 뭔가 눈에 보이십니까? J값이 짝수일 때는 이놈이 결과가 그대로 나왔네? 짝수일 때는 그놈이 그대로 나왔네, 결과가. 그런데 홀수일 때는 다르게 나오네? 진짜 그런가? 그럼 5도 해보고 6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5가 됐습니다. 넘어왔어요? 그럼 J값에 5를 대입하면 5를 2로 나누면 2.5죠. 그죠? 2.5인데 인티저 붙으니까 2가 되고 2에다가 2 곱하니까 4가 되죠. J값은 5인데 J값은 5인데 저 결과값은 4가 나와버렸어요. 홀수니까 다르게 나왔네? 그럼 6이 될 때도 그렇게 되나? 6이 됩니다. 6이 돼서 돌아와서 6을 대입했더니 2, 3은 6. 3이 되죠, 목이? 3인데 곱하기 하면 3이 6. 6일 때 6이 나오네? 아하. 짝수일 때만 같은 결과가 나오고 홀수일 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뭔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딱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값을 구해서 그 값을 J값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비교하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K는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결과값을 K에다 저장한 다음에 K값과 J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면, 다시 말하면 J값을 가지고 이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K에다가 저장을 해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으면 짝수, 다르면 홀수, 요놈하고 J하고 K의 결과값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짝수, J값하고 K에 나온 결과가 다르면 홀수. 아하. 자, 실마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K에다 저장한 다음에 그 K값을 J값하고 비교해서 똑같다, 같다, 예스로 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짝수란 소리구나. 이쪽으로 왔을 때.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 노로 왔을 때는 다를 때는 홀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짝수의 값이 누적되면 되겠고 여기에는 홀수의 값이 누적되면 되겠네. 됐나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기 들어올 답, 여기 들어올 답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올 답은 뭘까요? 자, 여기 들어올 값은 2분의 누적을 해야 되겠죠. 2분의 누적을 해야 되고 여기 들어올 값은 어드의 누적을 해야 되겠죠. 변수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짝수가 저장되는 변수가 2분 변수니까 2분은 하고 구해줘야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어드하고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시험장에서는 우리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잖아요. 40개 보기를 보면은 2분은 어드는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놈들만 딱 추려내서 대충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짝수 홀수에서 2분 어드 하는 건 구했는데 도대체 얘들은 왜 있을까를 보는 거죠. 얘들은 왜 있을까를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마이너스 1을 초기값으로 줬고 S는 S 곱하기 얼마를 했고 J값에 S를 곱해버렸어요. J값이 요놈인데 요놈에다 S를 곱하네. 여기에다가 또 S를 곱하고 여기다가 S를 곱하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1회 전에 J값은 1인데 여기다가 J 곱하기 S라면 얼마 나와요?
J값 1이죠. S-1 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대로 돌린다면 J값이 1의 전에서 1입니다. 자, 다 지우고 그럼 돌려볼 테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J값이 1의 전에 1이잖아요. 여기서 J값 1이죠. S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S값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2로 넘어와서 한번 보면은 G라고 하는 변수는 J 곱하기 S라라 했어요. 그러면 G라고 하는 변수 값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J는 1이고 S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값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냥 다시 돌려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얘가 J값인데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지금 J값을 가지고 이 값을 만드는 게 1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S값이 초이값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데 여기다 1을 줬어야 1, 1은 1을 해서 1값이 처음에 나올 건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여기를 봤더니 아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아 이제 실마리가 풀렸어요. S 마이너스 1을 준 이유가 뭐예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아 요 놈이 마이너스 1이었지만 여기에 얘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요 놈을 거치게 되니까 1로 바뀌잖아요 S값이. 그래서 1, 1은 아하 내가 원하는 1이 나왔네. 됐죠? 그럼 그 다음에 2회전 돌아갈 때 여기서 J는 2가 되겠죠? 돌려보는 거예요. J가 2가 되겠죠? 자, J값이 2가 됐습니다. 여기서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S값은 1이 됐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J 곱하기 S를 해서 G에다 넣으면 G에는 얼마가 들어와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들어오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G라고 하는 변수에는 처음에 1 들어올 거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들어올 거고 세 번째는 3 들어올 거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4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뭘 곱하면 됩니까? 2분에다가 G를 누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디에다가 G를 누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답을 보고 순서도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디버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S의 초이값을 마이너스 1을 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주고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1회전에서 S값이 1회전에서 S값이 1이 돼버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리고 J값은 1이란 말이에요, 지금. J값은 1이죠, 그죠? 따라서 J 곱하기 S를 하게 되면 G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 1은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은 홀수니까 이쪽으로 와서 어드 함수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어드에다가 G를, 이 1값을 누적해야 됩니다. 홀수값 따로 누적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걸 판단하는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K값에다가 자 2로 나누어서 곱하기 2한 값, 요 값을 구해서 그 값이 J와 같은지를 비교하면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비교하면 만약에 같다는 이야기는 짝수고 아니란 이야기는 홀수란 말이죠. 그죠? 자, 따라서 지금 J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어보면 0이 나와요. 자, 따라서 K값은 0이 되고 J값 1이 되니까 같지 않으니까 1이 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드라고 하는 변수에 G값이 누적되죠. 이 2라는 값이 어드 변수에 누적돼요. 자, 따라서 1이라는 값이 여기 누적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J값 2가 되면서 돌아옵니다. 자, 따라서 J는 이번에 1이 아니라 이제 2가 됐어요. 자, 2가 돼서 1로 돌아오죠. 그럼 요번에 여기다 J를 넣어보면 2가 나와요. 그죠? 아, K값에 2가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짝수니까 2를 2로 나누면 1 곱하기 2는 2. 따라서 K 2가 들어가죠. S에 마이너스 1 곱해요. S가 1인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이제 S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S값과 J값을 곱하니까 2 마이너스 1 곱하니까 G 변수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오죠? 마이너스 2. 자, 그런데 조금 아까 K 변수에 2가 들어왔어요. J는 2죠? 같죠? 짝수란 소리죠? 따라서 1이 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2분 변수에 G를 누적하니까 G에 얼마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있죠? 자, 따라서 2분 변수에는 마이너스 2가 누적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J 변수는 얼마가 된다? 3이 되죠. 3이 돼서 돌아와서 여기다 3을 넣어보면 1.5 되니까 1이 되고 1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1, 2는 2가 되죠. K값에 2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J는 3인데 K는 2니까 어디로 와요? 1로 오겠죠. 노로. 홀수란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S는 S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 1값을 J값과 곱해주니까 3일은 얼마? 3이 나와서 G 변수에 3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노방향으로 온단 말이에요. 노방향으로 와서 3을 누적하니까 1에 3 누적돼서 4가 되고 오케이? 기가 막힙니다. 다시 돌아가면 3이 J값 4가 될 거고
여기다가 4를 넣어보면 2는 4가 돼서 2가 되고 2는 4, K4가 들어가죠? 자, 따라서 K도 4고 J도 4 같으니까 1이 올 거예요. 그죠? 따라서 2분의 누적되겠죠? 자, 그런데 S는 마이너스 1 곱하니까 S값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값이 되고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G에 누적됩니다. 자, 따라 G변수에 마이너스 4가 오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오니까 2분 변수에 있던 마이너스 2하고 G변수에 마이너스 4 누적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2분 변수에 들어오죠. 제대로 돌아가죠? 자,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문제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의 관건은 뭐냐면 이건 풀었을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그 35강까지 다 듣다 보면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알아냈을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알아냈을 건데 문제는 요 놈이에요. 요 놈.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홀수일 때 1이 들어가면 J값이 1일 때 이 결과값을 K에 누적하는데 K의 결과를 구하는데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0이 되고 0이는 0이 되고 0 나오더라는 이야기에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해서 다르다. 그러면 같지 않다는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값이 2가 되면 여기다 대입하면 1이 되고 1, 2는 2가 되니까 K값에 2가 들어와요. 같단 말이죠. 그러면 짝수 저쪽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이 되면 J값이 3이 되면 1.5니까 1이 되고 1, 2는 2가 돼서 2가 나와버립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홀수죠. 그 다음 J값이 4가 됐을 때, 자, 4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4 나누기 2가 되니까 2가 되죠. 2는 4가 되니까, K값도 4가 나오고 J값도 4가 되니까, 같으니까 짝수죠. 자, 따라서 짝수 홀수 구분하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요놈하고 요놈.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시험장에서 대부분 이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막 대입하고 해서 찾아내셨다라고 해서 풀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 실력 단계에서는 야, 진짜 멀미나요, 그죠? 무슨 이거 쉬운 줄 알았더니만 뭐 이따위가 다 있냐,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실력 쌓아나가서 시험장 가실 때쯤 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정답 보기에서 이런 거 가져와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따라 짝수니까 2분에다가 G값을 누적하고 홀수니까 어드 변수에다가 G를 누적합니다. 그럼 G 변수에는 처음에 1이 누적돼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G 변수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3이 들어와야 되고 마이너스 4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S 변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그 S값을 J에다가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S값은 처음에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1, 1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S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3에 1을 곱하니까 G값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4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야, 알고 났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분석해서 정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산업기사 문제는 이때 당시 시험 보시고 나왔을 때 나 뭐 다 만점 받았어요. 다 쉬웠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분명히 알고리즘 너무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려웠는데 대입해서 풀다 보니까 디버깅 하다 보니까 풀렸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실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거지만 이러한 것들 앞으로 많이 볼 것이고 요 생각이 좀 기발했어요. 그죠? 이 생각이 좀 기발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서도 한번 돌려보시면서 디버깅 해보시면서 전체적 원리를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값 마이너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하는 부분이 요 두 개의 문장이고 그 다음에 S값을 1 마이너스 교차로 바꾸면서 J와 S를 곱해서 G에다가 누적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G는 처음에 1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2 들어오고 3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 G값을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나누어서 짝수일 때는 2분 변수, 홀수일 때는 어드 변수에 따로 누적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100이 될 때까지 후증가가 됐으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래서 2분 변수와 어드 변수를 출력하면 짝수 따로, 홀수 따로가 출력된다. 양수 따로, 음수 따로가 출력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첫 번째 기출문제 치고는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죠? 사실 어려웠어요. 이 지금 여러분들 잔잔한 파도라 그랬는데 내 가슴 속에는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벌써 태풍이 몰아치네. 그죠? 그런데 잔잔한 파도로 나누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이번 시험 좀 어려웠어요. 우리 기출된 문제 중에서도 실제 난이도로 보자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좀 빼봤어요. 자, 그리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순서도가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라고 일부러 어려운 걸 넣어봤으니까 너무 멀미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분석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피보나치 수열 강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